어둠 속에서 진짜 위험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불안한 밤,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두려움. 놀랍게도 14세기 런던 뒷골목 선술집 사람들도 똑같은 공포를 안고 살았어요.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이 아니에요. 당신의 내일, 숨겨진 불안을 풀어주는 지혜를 전할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평화를 느껴보세요. 깊은 잠으로 안내할게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 14세기 영국 런던의 뒷골목. 문득 문이 삐거덕 열리며 차가운 안개가 당신의 망토를 적신다. 한 걸음 내딛자마자 훈연 가득한 공기가 코를 찌른다. 불꽃이 깜빡이는 횃불 아래 나무 탁자 주위로 빽빽이 앉은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그림자에 물들어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여기는 중세 선술집, 에일에 취한 그림자들의 속을, 환호 속에 도살인 위험을 느껴보십시오. 먼저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발밑의 흙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럽다. 발자국마다 진흙과 맥주가 섞인 웅덩이가 패여 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다. 타오르는 장작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의 검은 그을음과 어우러져 눈을 따끔거리게 한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복합적이다. 달큰하고 매콤한 에일의 향기, 쇠꼬챙이 꿰인 양고기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고기 비린내,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땀과 오물의 퀴퀴한 악취. 멀리서 누군가의 구토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곳은 그런 법이다. 탁지에 앉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가죽 조끼를 걸친 장안들이 커다란 주전자를 기울인다. 거품이 넘쳐 흐르는 에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린다. 건배, 왕의 건강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리지만 눈빛은 서로를 훔쳐본다. 한 남자는 주머니를 더듬으며 동전을 세고 옆자리 여인은 손님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다. 그녀의 미소는 매혹적이지만 손가락엔 비수가 숨겨져 있다. 도둑대의 영역이다. 중세 선술집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도둑, 매춘부, 살인자들이 어우러진 지하 세계. 역사 기록에 따르면 14세기 런던의 스튜브스라 불리는 선술집들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왕실 기록서 플리타에 적힌 바처럼 한 해에 수백 건의 절도와 살인이 이곳에서 비롯됐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벽난로 곁 노파가 서 있다. 그녀의 손에 쥔 술잔은 검붉은 색이다. 힐링 에일이라 부르는 약초를 타 넣은 맥주. 계피와 생강의 향이 코를 자극하지만 그 안에 섞인 독초가 치명적이다. 여행자들이 지쳐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주변이 흐려진다. 노파는 조용히 지갑을 훔친다. 실제로 중세 의학서 트로툴라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술집 주인들은 수면제를 사용해 손님을 꿰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참 48년, 이런 속임수는 생존의 수단이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간 시대, 돈은 목숨과 직결됐다. 계속해서 걸어가다 구석진 탁지에 앉은 여행자. 그의 망토는 먼지투성이, 눈은 불안으로 흔들린다. 그는 순례자다.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향하는 길. 한 잠만 더, 그는 중얼거린다. 옆에서 다가온 사내가 속삭인다. 소문 들었나? 왕의 세금 징수원이 올 거라던데. 순간 선술집 전체가 조용해진다. 아니, 더 시끄러워진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그린 실브스의 숲에서 여왕이 춤을 추네. 속어다. 도둑들의 신호. 세금 징수원의 지갑을 노린다는 뜻. 역사적으로 중세 영국에서 선술집은 정보의 시장이었다. 파브리아노 기록에 따르면 헨리 3세 시대부터 선술집은 반란의 발화점이었다. 왓 타일러의 농민 반란 1381년도
이런 선술집에서 시작됐다. 한 잔의 에일이 혁명을 불태웠다. 이제 벽 쪽으로. 횃불이 그림자를 들이운 그늘. 거기 숨어있는 눈들. 한 소년이 재빨리 움직인다. 손이 번개처럼 주머니로 들어간다. 피해자는 취해 눈치채지 못한다. 커퍼스라 불리는 전문 절도꾼. 14세기 런던 법정 기록에 수십 명이 처형됐지만 그들은 돌아왔다. 선술집은 그들의 피난처. 공기는 이제 더 뜨겁다. 춤추는 무리가 바닥을 쿵쿵 울리고 누군가 하프를 켠다. 현이 떨리는 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그러나 그 리듬 속에 칼이 스치고 피가 흘러내린다. 싸움이 터졌다. 이 계자씨가 두 장안이 탁자를 뒤집으며 달려든다. 주인은 환호한다. 싸움은 오락이다. 잠시 멈춰 서서 이 광경을 되새겨 보십시오. 중세 선술집의 일상은 카오스였다. 역사학자 바버라 터크의 연구에 따르면 14세기 유럽 선술집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손님을 맞았고 그중 20%가 범죄자였다. 에일은 물보다 안전했다. 당시 물은 오염돼 패스트를 옮겼다. 그래서 모두가 마셨다. 한 주전자는 1펜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분의 1. 그러나 그 안에는 세금, 법, 도덕이 녹아들었다. 왕의 애쉬사이즈 법화은 선술집 가격을 규제했지만 암시장에서 독이 팔렸다. 더 안으로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 습기찬 돌계단을 내려가면 또 다른 세계. 횃불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도박꾼들이 모여있다. 주사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7 빌어먹을 절규가 메아리친다. 카드는 없었지만 주사위와 뼈로 만든 패가 모든 걸 걸게 했다. 한 여행자는 마지막 동전을 잃고 검을 뽑는다. 피비린내가 선술집 전체로 퍼진다. 실제 사건 1370년 요크 선술집에서 도박 싸움으로 12명이 죽었다. 왕실 조사서에 남아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곳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선술집은 사회의 거울이었다. 기사, 농노, 상인이 어울리는 유일한 장소. 성당은 경건을, 성은 권위를 강요했지만 여기는 자유였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림자였다. 패스트 팬데믹 후 노동력이 부족해 농노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선술집은 그들의 피난처이자 함정. 역사적으로 이는 르네상스의 씨앗이었다. 여기서 싹튼 이야기꾼들이 셰익스피어의 극본을 낳았다. 헨리 5세의 선술집 장면은 실제를 바탕으로 했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불꽃이 꺼져가며 그림자가 길어진다.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툭 친다. 한 잔 더 하시겠소? 그의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천천히 문으로 돌아갑니다. 삐거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당신을 맞는다. 선술집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고요가 찾아온다. 이 에일에 취한 그림자들 속에서 중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평화로운 잠으로 흘러가십시오. 이 장면을 더 깊이 파고들며 당신은 이제 주인공이 된다. 탁자에 앉아 에일을 한 모금. 거품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따뜻한 열기가 몸을 감싼다. 주변 소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진다. 바람소리처럼 웃음이 물결친다. 멀리서 하프현이 속삭인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역사적 사실. 에일은 보리와 호불호 빚었고 알코올 도수가 5% 정도로 현대 맥주와 비슷했다. 그러나 양조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겨 환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루트 맥주라 불리며 여성 양조사들이 주도했다. 그들은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구석에서 순례자가 이야기를 나눈다. 패스트가 지나간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선술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기를 진동시킨다. 당신은 듣는다.
흑사병은 1447년부터 유럽을 휩쓸었고 25만 명의 영국인이 죽었다. 선술집은 생존의 상징. 여기서 사람들은 죽음을 잊었다. 춤추고 사랑하고 싸웠다. 지적 통찰. 사회학자 헨리 피어슨의 중세 하층민에 따르면 선술집은 민중문화의 중심. 민요와 전설이 여기서 태어났다. 이제 싸움이 끝난다. 피가 바닥에 스며든다. 주인이 걸레로 닦는다. 다음 손님. 그의 외침은 평온하다. 삶은 계속된다. 당신의 머리는 탁재에 기대고 눈이 감긴다. 횃불의 깜빡임이 꿈속으로 스며든다. 중세의 밤은 길고 그 안의 비밀은 영원하다. 편안한 잠에 빠져드십시오. 깊어지는 어둠 속 선술집의 심장은 여전히 뛴다. 도둑의 속삭임, 에일의 거품, 불꽃의 춤. 이 모든 게 14세기의 리듬. 당신은 이제 그 일부, 서서히 고요 속으로. 어둠 속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돌바닥을 울리는 주먹소리보다 더 날카로웠다. 중세 여관의 밤, 촛불 한 점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싸움은 춤처럼 시작되었다. 당신은 나무 문턱을 넘어 들어선다. 공기는 맥주와 땀, 재와 고기 타는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벽난로의 불꽃이 얼굴을 붉히는 남자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그늘 속에서 주사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 사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친다. 이 빌어먹을 주사위가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순간 옆자리 사내의 맥주잔이 엎어진다. 거품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그 물방울 하나가 전쟁의 불씨가 된다. 상상해 보아라. 14세기 영국 요크셔의 한 여관. 붉은 사슴 여관. 문이 삐거덕 열리며 당신이 들어서자 안에서 20여 명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린다. 대부분 농부, 장인, 떠돌이, 상인들이다. 그들은 가죽 조끼를 입고 진을 묻은 부츠를 신은 채 앉아있다. 공기는 습하고 무겁다.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탄다. 한 구석에서 현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렛 루테를 켠 음유시인이 노래한다. 아름다운 마담, 내 가슴은 포도주처럼 달아. 노래는 점점 음탕해진다. 손님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힌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 이제 싸움이 터진다. 주사위 놀이에서 패배한 사내 윌리엄이 일어선다. 그의 손에 쥔 단검 손잡이가 반짝인다. 상대는 토마스 근육질 대장장이다. 내 놈이 주사위를 속였어. 윌리엄이 외치며 탁자를 걷어찬다. 탁자가 무너지며 맥주잔이 사방에 튄다. 손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박수를 치며 원을 만든다. 윌리엄의 주먹이 토마스의 턱을 스친다. 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다. 토마스는 방역한다. 그의 거대한 손이 윌리엄의 코를 뭉갠다. 코피가 솟구치고 공기는 철의 냄새로 물든다. 싸움은 순식간에 번진다. 누군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또 다른 이는 벽난로에 불쏘시개를 휘두른다. 여관 주인인 헨리가 소리친다. 그만, 법관이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웃음소리에 묻힌다. 이 장면은 단순한 소란 이상이다. 중세 유럽에서 여관은 사회의 심장이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도시화가 진행되며 여관은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영국 왕립법원 문서 Rules of Parliament에서 여관 싸움은 빈번히 등장한다. 한 사건에서 1327년 런던의 한 여관에서 주사위 싸움이 왕실 귀족 간 전쟁으로 번져 수십 명이 죽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여관은 계급이 뒤섞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귀족, 성직자, 농노가 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평등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 평등은 깨지기 쉬웠다. 한 잔의 맥주가 쏟아지면 오랜 원한이 폭발했다. 가족 간 혈족 복수가 여관에서 시작되어 세대를 거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예를 들어 14세기 프랑스 노르망디 기록에서 한 여관 싸움이 20년간 지속된 가문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싸움의 열기가 식을 무렵 음유 시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매혹적이다. 오, 처녀여, 내 엉덩이는 사과처럼 둥글고. 손님들은 웃으며 합창한다. 노래는 바우디송이라 불리는 음란한 민요다. 중세 영어로 된 Summer is Ichumenin 같은 노래가 여관에서 변형되어 불리며 성적 농담이 가득하다. 한 여급이 잔을 나르며 웃는다. 그녀의 치마가 살짝 들 추워지자 야유가 터진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하다. 여관 여급들은 밤의 여왕이었다. 역사학자 바버라 터크 비 바바라 투츠만. 이 검은 죽음에서 묘사하듯 패스트 팬데믹 시기 여관은 유일한 쾌락의 오아시스였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술과 노래, 사랑에 매달렸다. 이제 음주 게임이 시작된다. 홀앤 코너 게임이다. 한 사내가 잔을 들고 소리친다. 누가 제일 많이 마실 테냐? 규칙은 간단하다. 주사위 눈금만큼 마시고 실패하면 벌칙이다. 패자는 옷 한 벌을 벗어야 한다. 웃음이 터지고 누군가 셔츠를 벗어던진다. 가슴에 새긴 문신이 불빛에 드러난다. 십자군 문신, 예루살렘 순례의 흔적이다. 게임은 점점 격렬해진다. 누군가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술병을 훔치려 하고 그로 인해 또 싸움이 붙는다. 주사위가 바닥을 구르고 은화가 흩어진다. 도박은 여관에 피었다. 13세기 파리 대학 기록에 따르면 학생들이 여관에서 도박으로 파산해 자살한 사례가 수십 건이다.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빚은 칼로 갚아야 했다. 숨을 고르며 생각해보자. 왜 중세 여관은 이렇게 야생적이었을까? 역사적으로 여관은 법의 사각지대였다. 왕실 칙령, 에스타튜트 오브 윈체스터, 아일러치벌 85에 따라 여관 주인은 질서를 유지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 집행관은 드물었고 여관은 생츄어리 같은 역할을 했다. 범죄자들이 숨어들었고 십자군 귀환자들이 무기를 숨겼다. 게다가 알코올은 약이었다. 중세 맥주는 물보다 안전했다. 물은 오염되어 콜레라를 일으켰지만 맥주는 끓여서 마셨다. 하루에 3, 4파인트 약 2리터를 마시는 게 보통이었다. 이 술 기운이 싸움과 노래를 부추겼다. 장면이 다시 펼쳐진다. 새벽이 다가오지만 여관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한 구석에서 연인들이 속삭인다. 남자의 손이 여인의 허리를 감싸고 키스가 시작된다. 공기는 더 뜨거워진다. 음유 시인의 노래가 절정에 달한다.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네 밤새도록. 갑자기 문이 부서지듯 열린다. 법관과 병사들이 들이닥친다. 횃불이 방을 밝히고 모두 무기를 버려라. 소리가 울린다. 싸움꾼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윌리엄과 토마스는 쇠사슬에 묶인다. 여관 주인은 벌금 10실링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손님들은 웃으며 흩어진다. 내일 또 모일 테니까. 이 밤의 광란은 중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관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심리적 배출구였다. 흑사병 13482.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후 생존자들은 여관에서 삶을 재확인했다. 역사학자 피터 스파퍼드의 연구에 따르면 14세기 영국 여관 수는 1만 개를 넘었다. 각 여관은 마을의 뉴스룸, 연애사무소, 전쟁 선언장이었다.
싸움은 사회적 긴장을 풀었고 노래는 금기를 깨뜨렸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한 여관 싸움이 왕국전쟁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헨리 4세 시대 1399-1413 요크와 랭커스터 가문의 원한이 여관 도박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당신은 여관 문을 나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우고 발밑 지늘기 부드럽다. 뒤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영원하다. 중세의 야생 영혼, 여관의 맥박.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속삭인다. 문명을 유지하는 얇은 선 위에서 인간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인다. 평화로운 밤, 천천히 눈을 감아보아라. 여관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간다. 깊은 잠으로 어둠이 가장 밝은 빛을 뿜는 곳, 그곳은 술집이었다. 거대한 난로의 불꽃이 춤추며 주황빛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중세의 여관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14세기 영국, 런던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붉은 사슴 여관.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맥주와 훈제고기 냄새가 당신을 맞이한다. 바닥은 진흙과 맥주로 미끄러워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나무 테이블은 세월의 손때로 반짝인다. 들어서다 보면 가장 어두운 구석에 3명의 그림자가 모여 있다. 한 명은 가죽 갑옷을 걸친 기사. 검은 수염을 기른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옆에는 후드를 깊게 누른 여인. 손에는 약초 봉투를 쥐고 있다.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를 가른다. 플라그가 도시를 삼키고 있어요. 왕의 군대조차 무너지게 할 독초가 필요하다면. 세 번째 남자는 가냘픈 체구에 날카로운 코. 스파이의 전형적인 모습. 그는 은화를 테이블 아래로 밀며 중얼거린다. 로버트 경, 이 정보는 왕의 침소까지 닿을 거다. 프랑스 왕녀와의 미략, 그 비밀을 사러왔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첨세마 18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 여관은 정보의 시장이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중세 여관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이었다. 타번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타벨나에서 유래한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상업 중심지였다. 그러나 21, 15세기 영국에서 여관은 정치의 무대로 진화했다. 왕의 조정에서조차 오가는 속삭임보다 이런 어두운 구석에서 태동한 음모가 왕조를 뒤집었다. 예를 들어 참 99년 헨리 4세의 반란은 요크셔의 작은 여관에서 시작된 소문에서 비롯됐다. 스파이들은 여관 주인을 매수해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 정보가 반역의 불씨를 지폈다. 이제 그 구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난로의 열기가 뺨을 달구고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귓가를 간지린다. 기사 로버트 경은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삭인다. 마녀, 내 약초가 왕의 수기를 죽인다면 내 검은 내 편이다. 여인은 미소 짓는다. 그녀는 치유사로 불리지만 교회는 그녀를 마녀로 낙인 찍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약초 여인들은 플라그 치료제로 세이지와 타임 허브를 사용했다. 참삼 29년 파리의 여관 기록에 따르면 이런 힐러들은 검은 죽음 속에서 생존율을 높여주었으나 동시에 독살 용의자로 몰려 화형당했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스파이는 지도를 펼치며 왕녀와의 로맨스는 스캔들 이상이다. 그녀의 편지가 프랑스 왕에게 넘어간다면 100년 전쟁의 판도가 바뀐다. 이 금지된 로맨스는 실제 역사에서 흔했다. 에드워드 3세 시대, 영국 귀족과 프랑스 귀족 여성 간의 밀회는 여관에서 자주 이루어졌다. 연대기 작가 프루아사르의 기록처럼 이런 만남은 외교적 배신으로 이어졌다. 로맨스가 음모로 변질되는 순간 여관의 허브 브루, 메이드 원과 꿀 섞인 맥주는 그들의 입맞춤을 적시며 증언했다. 줌아웃 해보자. 왜 여관이 제국의 운명을 쥐었을까? 중세 사회는 문맹률이 90%를 넘었고
소문이 유일한 미디어였다. 여관은 순례자, 상인, 병사, 귀족의 교차로였다. 참 377년 왓 타일러의 농민 반란조차 런던 여관에서 불만의 속삭임으로 시작됐다. 왕의 세금과 교회의 탐욕을 논하는 테이블에서 스파이들은 노트를 채웠다. 심지어 소서러스, 연금술사나 점술가, 도 여관을 은신처로 삼았다. 15세기 독일의 뮌헨 여관 일지에는 마술 용의자들이 모여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비법을 논의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 화형당했다. 다시 장면으로. 불꽃이 일렁이는 가운데 문이 벌컥 열린다. 교회의 감시자, 수도사가 들어선다. 그의 로브가 바람에 펄럭이고 눈은 구석을 훑는다. 긴장감이 공기를 얼어붙게 한다. 로버트 경은 재빨리 컵을 들며 웃음을 터뜨린다. 어서, 신부님, 한잔하시죠. 하지만 속삭임은 이미 퍼졌다. 여인의 손에 쥔 약초 봉투가 살짝 흔들린다. 플라그를 피해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 왕의 군대가 지키는 문. 그 열쇠는 이 여관에서 거래됐다. 이제 상상력을 더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테이블 아래 음악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허브프루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먼 곳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친다. 스파이는 지도를 접으며 속삭인다. 내일 밤 성문에서 만나자. 제국을 무너뜨릴 음모는 여기서 시작된다. 여관의 벽은 이런 비밀을 수없이 삼켰다. 실제로 1450년 잭 케이드의 반란은 켄트의 여관에서 귀족들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계획이 세워졌다. 한마디 속삭임이 왕의 머리를 단두대로 보냈다. 역사적 맥락을 더 보태자. 중세 여관은 법적으로도 중요했다. 1275년 에드워드 1세의 여관법은 여관 주인에게 손님 정보를 보고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돈을 받고 침묵했다. 스파이 네트워크, 예를 들어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첩부원들은 영국 여관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 백년 전쟁 1388 스타고스팜 동안 이런 장소에서 오간 정보가 전투 결과를 좌우했다. 심지어 마녀 사냥 이전 14세기 여관은 여성 치유사들의 모임처였다. 그들은 갈릭과 발효 맥주로 역병을 물리쳤으나 교회의 광신에 희생됐다. 장면이 깊어진다. 난로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고 손님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로버트 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인에게 손을 내민다. 오늘 밤 위층 방에서. 금지된 로맨스가 피어나는 순간 스파이는 그림자로 녹아든다. 문밖 골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차가운 물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여관 안은 고요한 긴장으로 물든다. 이 속삭임 하나가 훗날 왕의 옥좌를 흔들었다. 더 넓게 보자. 여관 음모는 제국을 넘어섰다. 7425년 아젠쿠르 전투 전 헨리 5세의 스파이들은 프랑스 여관에서 적의 배치를 알아냈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한 여관에서 포착된 대화가 6,000명의 프랑스 기사를 괴멸시켰다. 반대로 자막 81년 요크 랑카스터 전쟁에서 에드워드 4세는 여관 스파이 덕에 왕위를 지켰다. 템룸 인트리그, 여관의 음모는 중세 역사에 숨겨진 엔진이었다. 이제 당신은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 허브브루의 따뜻함이 손을 감싸고 속삭임이 귓가를 스치며 지나간다. 불꽃의 균일한 리듬, 먼 빗소리, 그리고 역사 깊은 숨결. 여관의 비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제국을 뒤흔든 그 속삭임이 당신의 잠을 부드럽게 이끈다. 밤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새벽의 첫빛이 어젯밤의 피비린내 나는 비명소리보다 더 차갑게 스며들었다. 중세 여관 그곳 바닥은 말라붙은 피와 맥주 거품으로 얼룩져 있었고 공기는 아직도 술 취한 웃음과 싸움의 메아리가 맴돌았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눈을 뜬다. 머릿속에서 망치가 쿵쾅거리고 입안은 썩은 고기 맛으로 가득 차 있다. 창밖으로는 안개 낀 거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곳 여관의 새벽은 축제의 잔해 속에서 시작된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보자. 나무 벤치 위에 누워있던 당신의 몸은 뻣뻣하고 어깨에는 누군가의 주먹 자국이 푸르스름하게 남아있다. 공기는 습하고 곰팡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른다. 바닥에 흩어진 뼈 조각과 깨진 항아리 파편 사이로 어젯밤의 광란이 떠오른다. 남자들은 검을 뽑아들고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하다. 오직 바람이 지붕 틈으로 스며들어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 이 숙취의 고통은 중세인들에게 일상이었다. 14세기 영국의 여인숙 기록에 따르면 한 잔의 에일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충분했다. 에일은 맥주와 달리 호비 적어 부패가 빨랐고 때론 독성이 강한 곡물 발효제로 변했다. 상상해보자. 당신의 위장 속에서 그 산성 액체가 끓어오르는 느낌. 두통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탈수와 독소 축적으로 인한 생존의 신호였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중세 여관에서 소비된 술의 80% 이상이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액체였다. 깨끗한 물은 페스트균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창가로 다가가 보자. 차가운 돌벽에 손을 짚으면 축축한 이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든다. 바깥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고 안개가 거대한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이 고요 속에 숨어있는 공포를 느껴라. 여관은 페스트의 온상이었다. 참사반 48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여관은 가장 치명적인 장소였다. 좁은 방 안에 10명 이상이 뒤엉켜 잠들고 공기는 재채기와 기침으로 가득 찼다. 역사 기록, 예를 들어 프랑스 몽생미셸 수도원의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여관에서 밤을 보낸 순례자들이 아침에 검은 부푸름으로 죽어 나뒹굴었다. 줌아웃 하자. 흑사병은 인구의 30%를 앗아갔고 여관은 그 전파의 중심이었다. 왜 그랬을까?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의학은 사악한 미아스마 이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관 주인들은 창문을 닫아두어 나쁜 공기를 막으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재앙을 키웠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도 여관은 생존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정보와 소문의 교차로였다. 페스트가 지나간 후 생존자들은 여관에서 새로운 삶을 논의했다. 농노 제도의 붕괴, 임금 인상, 모든 게 여관 테이블 위에서 싹텄다. 다시 새벽의 여관 안으로. 당신은 계단을 내려가며 발밑에 끈적임을 느낀다. 주방 쪽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주인이 재빨리 빵을 굽는 냄새가 퍼진다. 하지만 그 불꽃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중세 여관의 대부분은 지프로 덮인 지붕과 나무 벽으로 지어졌고 난로 불은 언제든 대형 화재로 번졌다. 7월 12년 런던 대화재의 원인은 바로 여관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술 취한 손님들이 횃불을 떨어뜨려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거리를 삼켰다. 상상해보자. 새벽 안개 속에서 갑자기 타오르는 불꽃,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도망친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 검은 연기가 폐를 채우는 느낌. 당신은 문 밖으로 나선다. 거리는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상인들의 수레바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하지만 여관 뒤편 골목에서는 유령 같은 그림자가 스멀거린다. 중세 전설에 나오는 여관 유령들. 그들은 화재로 죽은 손님들이었다. 예를 들어 12세기 요크셔의 물로디 탱커드,
여관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전한다. 새벽에 나타나는 창백한 남자, 손에 빈 탱커들을 들고 술을 구걸하는 유령. 과학적으로는 환각, 숙취의 산물이었을 테지만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었다. 그것이 여관의 매력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넓혀보자. 이러한 화재와 재앙은 여관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재탄생시켰다. 16세기 들어 영국에서 퍼브라는 개념이 싹텄다. 튼튼한 석조 건물, 규제된 불 사용, 그리고 위생 기준. 런던의 올드미트 엑스퍼브는 1940년대부터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잇는다. 중세여관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회의 심장이었다. 왕의 선언이 먼저 여관에서 소문으로 퍼졌고 농민 반란의 불씨가 거기서 타올랐다. 왓 타일러의 참 87년 반란은 여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여관 안으로 돌아오자. 해가 떠오르며 창문을 통해 황금빛이 스며든다. 바닥의 핏자국은 말라붙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누군가는 어젯밤의 상처를 호소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술 한 잔을 주문한다. 숙취는 잊히고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오른다. 이 순환, 바로 여관의 본질이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인간성. 하지만 그 유산은 더 깊다. 현대펍의 DNA는 여기에 있다. 아일랜드의 기네스펍, 독일의 비어가든 모두 중세여관의 후예. 오늘날에도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그 메아리를 듣는다. 피비린내 나는 바닥, 불타는 지붕, 그러나 불멸의 이야기들. 이제 눈을 감아보자. 안개 낀 거리가 당신을 감싸고 여관의 속삭임이 멀어진다. 평화로운 새벽이 다가온다. 역사 속으로 스며들며 깊은 잠에 들어라. 여관의 전설은 영원하다.